자, 이번에는 여러분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건강 365 순서입니다. 주변에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꽤 흔한 질병입니다. 저도 찬바람이 불 때는 거의 반드시 마스크, 방한용 마스크를 꼭 씁니다. 왜냐면은 저도 한기, 냉기 알러지가 있어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콧소리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이거 아주 힘든 일이더라고요. 오늘은 CNC 한의원의 김순열 원장을 연결해서 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결하죠. 김순열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비염이 코와 관련된 질환이겠죠. 그러면은 네. 코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코는 크게 두 가지 역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감각기관입니다.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호흡기로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코의 내부는 또 점막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점막들이 호흡을 할 때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오염 물질이나 독소, 세균, 바이러스 등을 걸러주기도 하고 또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뭐 부대로 말하면 위병소네요. 위병. 네, 그렇죠. 한의학에서는 비염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분체, 비류, 비연, 비색 등으로 분류하는데요. 예. 주로 폐장과 비장 혹은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거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질환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외감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기,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인해서 점막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렇군요. 비염 가진 분들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비염이 급성인 경우 또 알러지성이 있는 경우 또 비염이 만성으로 비염이 있는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질환은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가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처음 발생한 질병이나 뚜렷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질환들을 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비염도 감기나 독감 혹은 몸살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에 급성 비염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대부분의 급성 질환은 질병의 진행이 급격하고 빨라집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치유도 좀 빨리 되는 편이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질병이 이제 잘 낫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만성 질환이 되었다고 정의합니다. 주로 비염은 관절염이나 위염처럼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분류해서 말씀해 주신 각 비염의 특징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급성으로 발생한 비염은 대개 열이 동반됩니다. 심한 소양감,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고 황색의 짙은 콧물이 분비되고 또 이 분비물 때문에 이 비강이 좁아지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하는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요. 급성기를 지나서 만성기로 발전을 하면 발열이 일단 없어집니다. 그리고 콧물의 색깔도 백색이나 무색으로 변하게 되고 코가 아주 심각하게 막히지는 않지만 늘 콧물이 흐르고 코가 막혀 있거나 가려움증, 통증 혹은 출혈이 지속되는 것이 만성비염입니다. 이에 반해서 알러지성 비염은 주로 만성질환에 속하는데요. 그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아니라 주로 진드기나 꽃가루, 냉기 등과 같은 오염물질 자극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의 오류가 발생해서 IgE라고 하는 면역 항체가 과다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알러지성 비염입니다. 어떤 분들은 꽃 피는 봄에 상당히 고생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냉기 알러지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뭐 냉방 잘 돼 있는 은행 그런 데 갖다 들어갔다 놓으면 콧물이 줄줄 나오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그러면은 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그 온도를 높여주고 습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찬 공기가 들어오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인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첫째 비염은 감염이나 물리적 손상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비염이 있고요. 네. 또 이런 경우는 되게 급성인 경우가 많고, 두 번째 알러지성 비염이 가장 흔한데요. 되게 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로 꽃가루나 진드기, 냉기 등 특정한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인체의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네. 우리 몸은 외부에서 어떤 이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면 그것을 제거하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것이 면역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러지라는 것은 그 면역작용이 너무 강하고 지나치게 나타나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의 영향 같은 것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알러지성 비염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아, 네. 요즘처럼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은 날씨로 인해서 공기의 질이 나빠지면 비형 증상이 악화되고요. 네. 또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교란을 유발하고 이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면은 면역 과민 반응이 발생하고 알러지성 비염이 악화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콧물인데 콧물 외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콧물이 맞고요. 네. 또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재채기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아, 또 코 안쪽의 점막이 부종으로 인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네. 콧물이 후두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후비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또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중력이나 기억력 감퇴도 유발될 수가 있고요. 네. 이 비염이 오래되면은 드물게 축농증이나 천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네. 아까 그 알러지성 비염을 만성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보통 급성 비염이 만성 비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까? 네, 일반적으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비염은 되게 급성이고 이런 네. 급성 비염은 만성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꽤 드뭅니다. 아, 네. 대신 이제 만성으로 발전하는 비염은 대부분 알러지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면역계가 교란이 되어서 IgE 항체라는 항체가 지속적으로 과다 형성되기 때문에 만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비염의 경우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네, 우리 몸의 내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막이 대표적으로 피부와 점막인데요. 네. 이 피부는 죽은 세포를 벽처럼 쌓아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독소가 침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벽 같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기관지나 식도, 위와 장, 그리고 방광, 생식기는 모두 점막 면역기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이 점액으로 외부 세균이나 독소가 인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거든요. 네. 코도 마찬가지로 항상 점액이 적당량 분비되어야 먼지나 세균, 바이러스가 인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 이러한 방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비염이 이제 혹시 상대방이 느낄 정도의 구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 코와 입은 인후두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비강의 염증이 후비루를 통해서 입으로 네. 전달될 수도 있고 같은 점막 면역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염이 구강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점막의 손상을 유발해서 세균의 증식을 도와서 구취의 원인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염 때문에 그 수면 방해가 되기도 합니까? 네, 비염이 발생하면 비점막이 부어오르기 때문에 네. 코를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네. 또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해서 분비물이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이 콧물이 뒤로 자꾸 넘어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해지거나 코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수면의 방해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코골이하고도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비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한의학에서는?
네, 한의학에서는 비염 치료를 두 가지 방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네. 이 첫째는 폐 기능을 튼튼히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혈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폐 기능을 강화해서 폐 순환을 늘려주고 염증 반응을 차단해서 면역 과민 반응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코에 난 병 같은데 폐 기능과 관계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네, 코와 폐는 호흡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찬 음식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이 찬 음식은 폐 순환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감기가 네. 걸리거나 해서 기침을 하고 있을 때 찬물을 마시면 기침이 더 증가하죠. 네. 또 비염이 있을 때 찬 음식이 들어오면은 일시적으로 혈액 순환이 줄어서 점액의 분비가 감소하기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코와 폐의 기능을 저하시킴으로 해서 좋지 않습니다. 네. 아까 비염 치료를 폐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네. 치료를 한 뒤에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발병이 더 재발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매번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좋은 치료라는 것은 재발이 잘 되지 않게 하고, 네. 재발이 되더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혹시 우문일 것 같은데 비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 차, 음식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폐순환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네. 이 폐순환을 활성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재가 인삼, 도라지, 생강, 온나무 추출물, 강황 등이 있습니다. 네. 또 면역 과민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을 치료해야 되는데요. 네. 유건피, 결명자, 알로에, 신리화, 수세미, 황금 등의 약재가 사용되고요. 많군요. 네, 특히 대추가 강력한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야채 중에서는 십자학과 식물들이 이 항알러지 효과가 큰데요. 양배추나 브로콜리, 케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나 요구르트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추는 어떻게 먹는 게 좋습니까? 대추는 달여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달여서?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의 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좀 주의를 하면 좋은데 그걸 잘 못하는 점이라든지 식습관 같은 거, 생활습관 같은 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알러지성 비염은 한마디로 면역 과민 반응입니다. 네. 예, 그래서 면역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음식을 차단하고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 과로도 모두 자율신경의 교란을 유발하고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과 면역 과민 반응을 증가시키지요. 네. 음식 중에서는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음료와 혈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탄수화물 식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는 게 좋다. 네, 특히 설탕이 많이 함유된 고탄수화물 식품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면역 과민 반응을 유발합니다. 네. 또 이 마지막으로 위생 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너무 깨끗한 환경만을 고집하고 소독에 지나치게 열중하면 오히려 알러지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러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더 늘리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360